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주 시작부터 뭔가 참 악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긴축 완화도 물 건너갔고 대중 반도체 규제에다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지금 코로나 당대회 앞두고 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봉쇄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하락의 배경이라고 할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가 됩니까? 네, 오늘 증시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고용 시장에 녹아내린 증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40포인트나 빠지며 2100선으로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예. 지난주 상승분 다 반납한 모습이고요. 예, 코스닥 더 처참했죠. 코스닥 3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거의 연저점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견고한 고용보고서 여파로 3.8% 급락한 데 이어 앵커가 말씀하셨듯 오늘의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하며 우리 증시를 짓누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이 고용이 잘 나왔다는 게 참 전 세계적으로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서 언급했던 정책 전환의 조건들입니다. 예. 예, 지난주 미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이 고용 지표를 통해 오히려 고용이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11월에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이 점이 증시 하방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전 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 발언들을 좀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이나 후년은 돼야 좀 낮아질 것이다. 네. 그렇다 해도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네, 한마디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한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섣불리 지금 행복회로를 돌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 충격이 좀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적지 않았죠? 네,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미국 내 사업 중인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꺾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늘 관세청 자료가 나왔는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무역 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에서는 사실 빠져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출 금지를 우리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제 품목별로 좀 사안별로 봐서 심사를 통해서 허가는 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대 미미한 하락에 그쳤고 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도 한 2%대 정도 하락. 반면에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거의 이 상장 이래 최악의 이 낙폭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는데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만큼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 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에 안는다는 소식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해 2조 7천억 원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이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전지 소재 사업은 당초 2030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액 5조 원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인수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롯데케미칼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예고된 증시 일정들입니다. 이달 12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같은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예. 이튿날인 우리 시간 13일 새벽에는 미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날 밤 미국의 CPI가 또 발표됩니다.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그랬듯 이 CPI를 통해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선 9월 CPI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8.1%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8.3% 대비 0.2% 정도 하락하지만 근원 CPI는 6.3%에서 6.5%까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파월 의장의 피벗 조건 다시 한번 보시면 인플레가 2%를 향하는 이 확고한 증거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아직 연준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뚜렷한 증거는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8월에도 그랬듯 실제로 시장 예상치보다 이 CPI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배제할 수 없고요. 참고로 이때 시장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오자 코스피 4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금통위가 내일이다. 전망이 역시 뭐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느니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0.25%포인트로 좁혀지지만 연준이 11월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역전폭은 다시 1%포인트로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11월 추가 빅스텝까지도 점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IMF 총재가 이미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앞서 낮춘 이 경제 전망치를 한 차례 더 낮추겠다는 건데요. IMF가 더 큰 폭으로 전망치를 낮춘다면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고 투심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보셨듯 우리 시장을 이번 주 얼어붙게 만들 이슈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160에서 2300선이고요. 그리고 증안펀드 가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증안펀드 관련 고위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 자금 8천억 원가량은 이달 중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